안녕하세요. 헤이 장모님입니다. 오늘은 성공으로 가는 길 긍정의 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당신이 가치 있는 까닭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 주기 때문도 당신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강하다는 것은 권력이 있다든가 남을 교묘하게 지배할 수 있다든가 위협적이라든가 위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행동하라는 말은 인생을 가치 있게 꾸미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인간이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것인가? 또한 남에게 이끌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가는 오직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자신의 본래 가치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어떤 일에서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인간인 까닭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 주기 때문도 당신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당신 자신이 가치 있고 인간답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나약하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자신의 가치가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저절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일에서 손을 떼거나 타협해야만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럴 때에도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감정의 혼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행동이란 스스로의 자질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절히 동원하는 것이지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와 자기 발휘야말로 강력한 행동의 원천이다. 심약한 생활은 늘 맥이 없고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기 십상이다. 내일의 하늘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여름에는 파리가 꿰게 마련이고 숲을 거닐면 모기에 뜯기는 법이다. 에머슨.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찌할 수 없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만 했어 라든지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따위의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번민은 모두 희생자적 반응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그런 감정은 언제든지 쉽게 없앨 수 있다. 당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 일 때문에 현재의 당신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기 자신의 과거 이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만일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된다면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희생자가 될 뿐이다. 1. 내일의 하늘을 걱정하지 마라. 날씨를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은 기온, 바람, 비, 폭풍 등에 대해 이제까지 얼마나 마음 졸여 왔는가. 일기의 변화는 자연의 현상이다. 인간의 근심, 걱정, 공포, 분노 등에 의해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날씨 때문에 자신을 속박할 필요는 없다. 2. 시간의 흐름은 묶어둘 수 없다.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간은 언제나 일정하게 흘러간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느니, 너무 늦다느니 불평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동안 당신은 그만큼 계속 늙어갈 뿐이다. 3. 나이는 거꾸로 계산할 수 없다. 나이 역시 어찌할 수가 없다. 물론 외모, 태도, 복장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젊은 기분으로 일함으로써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실제 나이는 감출 수가 없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푸념해 보았자 그 대가는 실제보다 훨씬 늙고 피로하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시는 듯한 피곤함 뿐이다. 4.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라.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들 자신의 문제이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다. 당신은 그들을 설득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의견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 현혹되거나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보다 중요하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5. 강 건너 부른 바람에 맡겨라. 선거, 전쟁, 논쟁, 흉년 등의 결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다만 자기 자신을 속박할 뿐이다. 대규모로 번지고 있는 사회악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경우를 보자. 인간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적인 동물이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어떠한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믿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택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화를 내거나 번민하거나 비참해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미워하고 슬퍼한다 해도 전쟁, 재난, 기아 등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그것 때문에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가? 6. 타고난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라. 얼굴, 체격, 키, 눈, 귀는 물론 손과 발 등등 타고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실망하고 불평한다면 결국 이건 역시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전락시킬 뿐이다. 타고난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라. 그것은 적당한 운동이나 섭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7. 유약한 태도는 오히려 병을 무겁게 한다.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비탄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이 또한 희생자의 모습이다. 당신은 너무 괴롭고 슬픈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눕게 될지도 모른다.
왜 그래야 되는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돌봐주고 그 옆에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또 위로도 해 주어라. 그러나 이렇게 되다니 또는 그런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어 라는 식의 태도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비참하고 우울한 태도는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희생시킬 뿐이다. 8.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발짝씩 다가온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인간인 이상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생명이랑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저주하며 슬퍼하는 관습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태도,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만이 진정으로 올바른 태도인가? 죽음이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죽음은 자연스럽고 불가결하며 보편적이다. 죽음은 재앙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섭리라는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을 음미해 보라. 9. 바닷물은 짜고 냇물은 흘러간다. 어느 날 피크닉을 갔을 때 어떤 소년이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모래밭으로 소풍을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람. 사방이 온통 모래투성이잖아. 모래밭은 모래로 덮여있고 바위는 딱딱하며 바닷물은 짜며 강물은 흐르게 마련이다. 자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불평만 늘어놓아 보았자 얻는 것이라곤 오직 자기 희생일 뿐이다. 환경이나 자연의 현상이 그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른 별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이 정도로 만족하자. 한 평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정말 통쾌하고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신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자.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비관하는 어리석음. 또한 그로 인해 욕구 불만에 빠지거나 슬퍼하는 따위의 자기 희생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다음은 1841년경 에머슨이 쓴 글 중에 일부로서 매우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여름에는 파리가 꿰게 마련이고 숲을 거닐면 모기에 뜯기는 법이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름에는 파리가 날고 숲에는 모기가 있다. 감사합니다.